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인도는 어떤 나라일까요? 카스트 제도 아래 빈부격차가 크기 때문에 부자와 빈곤이 공존하는 인구 많은 나라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오늘은 왜 인도가 잘 나가는 듯 하면서 무언가 찜찜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인도는 제2의 중국이라고 불릴 만큼 경제 성장률이 좋은 나라죠. 코로나 때 정부가 희청이긴 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서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기회가 많은 땅이라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인데요. 지난해 GDP 성장률을 보면 6.7%로 중국의 2배 이상 웃도는 모습이었고 영국을 넘어서 세계 5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인도 인구는 자그마치 14억 2862만 명입니다. 드디어 인도가 중국을 앞질렀다는 이야기인데요.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심지어 그 격차는 점점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연령별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인도는 청년 인구가 두텁죠. 양쪽의 검은 선을 보면 중국은 고령화가 점점 심화되는데 인도는 오히려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인도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고령화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죠. 인도는 1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노동이 가능한 인구가 많다는 것은 중국의 제조 바톤을 이어받을 조건이 된다는 건데요. 실제로 가전제품부터 다양한 제조업들이 중국에서 인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갤럭시 공장도 인도로 옮겼고 현대차 또한 인도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을 82만 대까지 키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시총 1위 기업인 애플도 탈중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 애플 CEO 팀 쿡은 인도를 방문해서 활짝 웃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에서는 아이폰을 쓰지 말라고 시위까지 벌어졌는데요. 팀 쿡은 이를 비웃듯이 인도의 모디 총리를 만나서 인도 성장과 투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서서히 그리고 계속 일어날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투자의 방향도 인도를 조금씩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배가 순항을 하고 있는지 꾸준히 체크해야 되듯이 투자 또한 언제나 상황에 맞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가전제품을 살펴보면 현재 인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냉장고는 토기로 된 냉장고라고 합니다. 이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물을 증발시켜서 열고하는 형태입니다. 그런 인도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요. 전기가 들어오는 냉장고 보급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35%까지 올라온 상태인데요. 이제 10명 중에 3명은 전기가 들어오는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고 앞으로 더 많은 보급이 이뤄질 거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 제품이 세대 중에 한 대라고 하는데 듬직합니다. 우리도 예전을 살펴보면 냉장고가 없어서 땅에 묻었죠. 그런데 이제는 대부분 냉장고는 기본이고 김치 냉장고까지 갖고 있습니다. 생활이 편리해지는 제품들이 어떻게든 보급률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인도에서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보급이 더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전제품의 보급 속도는 사람의 임금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가 결정짓게 되는데요. 2022년 인도의 임금 상승률은 10.6%고 한국은 5.1%입니다. 2배 이상 빠른 걸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소비의 주머니가 빠르게 두둑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도는 단순히 제조뿐만 아니라 학교열도 대단한데요. 인도 영화 새 얼간이를 보면 인도 공과대학이 나옵니다. 정부가 인도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학교죠. 실제로 미국에 잘 나가는 엔지니어 중에 인도 사람이 많으니까 그 결과 또한 좋은 모습입니다. 한국 못지않은 인도의 학구열은 미래 글로벌 CEO를 탐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이민자들을 보면 출신 국가 중에 인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다른 국가는 5% 넘기기 힘든데 인도는 32%나 되죠. 젊은 연령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걸로 전망이 되죠.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세계 대기업의 인도계 CEO를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2, 3위의 기업의 CEO가 인도계 사람인데요. 그 외에 어도비, 마스터카드, 딜로이트 등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인도는 창업자뿐만 아니라 CEO 자리까지 미국에서 입지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요즘 국가별 분쟁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인도의 군사력은 어떨까요? 투자자 관점에서 이제는 이런 부분도 체크해야 될 시대가 왔습니다. 세계 군사력 순위를 봤더니 인도가 4위를 차지하고 있죠. 핵탄두를 보유한 나라이면서 국방에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다음으로 강력한 국가가 인도입니다. 인도는 꾸준히 성장해온 국가인데요.
2005년부터 MSCI 지수 누적 매출 성장률을 체크해보면 미국, 중국, 한국보다 더 큰 성장을 이룬 걸 알 수 있습니다. 인도의 문제라면 이런 부를 일부의 부자들이 독차지하고 있다는 게 문제겠죠. 아시아 부자 1위이면서 세계 부자 순위에 있는 무케시 안바니를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그의 자산은 82빌리언 달러에 달하고 릴라이언스 그룹의 회장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 2조짜리 저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뒤에 있는 저 사진입니다. 영화관 수영장뿐만 아니라 인공눈이 내리는 방까지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카스트 제도의 밑에 있는 사람들은 판자촌이라고 해야 될지 정말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는 인도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빈곤층에서 이제 조금씩 계급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점점 나쁜 악습도 깨려는 정치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에 걸림돌이 되는 부정부패도 줄어들고 있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그럼 현재 인도에서 활발히 성장하고 있는 분야는 어딜까요?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세 가지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인데요. 우리의 과거를 살펴보면 국민은행이 크게 성장했던 시절이 아마 지금의 인도가 아닐까요? 격하게 성장하는 국가는 금융부터 발전하는 게 순서입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과 통신 분야인데요. 앞에서 가전제품으로 예를 들었지만 스마트폰 또한 격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는 결제 수단으로 중간에 플라스틱 카드를 건너뛰고 핀테크로 넘어왔죠. 그 말은 스마트폰과 금융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동차인데요. 오토바이가 많은 인도는 앞으로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자동차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리어카랑 자전거를 타던 시절이 있었고 이제 자동차가 없는 집이 없듯이 말이죠. 이렇게 저는 인도에서는 금융, 핸드폰, 자동차 세 가지 분야에 관심 갖고 있습니다. 대표하는 기업을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인도의 대표은행은 HDFC뱅크가 있는데요. 정부는 신용사회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인도 은행들은 금융 소외층을 지원하고 핀테크 사업 육성을 열을 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HDFC는 생명, 손해보험, 자산운용, 금융 등 다양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 분야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는 릴라이언스인데요. 제가 인도 투자 관련된 영상을 올리면 빼놓지 않는 기업이죠. 릴라이언스는 석유화학을 시작해서 통신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을 보면 SK와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리테일까지 더해져서 릴라이언스 없는 인도는 이제 생각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아시아 1위 부자 무케시 안바니가 회장으로 있는 기업이죠. 세계 기업 순위에서도 밀리지 않는 튼튼한 회사입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 기업으로 마루티 수즈키가 있는데요. 자동차는 점유율로 말해야겠죠. 마루티 수즈키의 점유율은 42%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현대차로 16%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현대차를 밀어주듯이 인도에서는 마루티 수즈키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는 인도에서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니까 점유율 격차가 있더라도 함께 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도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 투자할 가치가 있는데 어떻게 투자할까 고민이 되시죠? 우리가 직접 인도 시장에 투자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ETF로 투자하거나 혹은 대체 상장된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건 ETF입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은 ETF가 리스크를 줄이는 대안이 되죠. 미국에 상장된 인도 ETF 총 10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자산 규모가 가장 큰 건 INDA입니다. 인도 대형주에 투자하면서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수가 조금 높다는 게 흠입니다. 인도의 높은 성장률을 생각하면 감내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다고 신흥국에 많은 비중을 투자하는 것은 정신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내 포트폴리오 중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코세프 인도 니프티밖에 없어서 수수료가 높은데 속상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코덱스랑 타이거에서 인도 투자 상품이 나왔죠. 다행히 경쟁 상대가 등장했습니다. 투자하는 우리로선 좋은 거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수료는 아직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 영상을 제작해 볼게요. 인도 니프티 ETF가 담고 있는 포트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섹터를 보면 금융 비중이 3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소비재, 헬스케어, IT 순서입니다. 금융기업은 앞에서 소개한 HDFC 은행의 비중이 9.1%고 ICIC 뱅크가 7.4%입니다. 한국의 국민은행이랑 우리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두 개 은행보다 더 위에 있는 기업이 하나 보이시죠? 바로 릴라이언스입니다. 10.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역시입니다. 인도 니프티에 투자하면은 인도의 우량한 기업들을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적은 금액으로 다양한 종목을 구매할 수 있는 게 ETF만의 특징이죠. 이번에 인도 관련해 투자 공부를 하다가 좋은 자료를 하나 찾았는데요. 얼마 전에 미래에셋에서 인도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인도의 굵직한 기업들을 모두 다녀온 것 같은데요. 고맙게도 기업 탐방 보고서를 작성해줬습니다. 기업의 정성, 정량 평가를 진행했는데 역시나 릴라이언스가 38.5점으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인도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에서 돈 받고 소개드린 게 아니지만 이 정도면 협찬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까지 인도의 밝은 미래를 소개드렸습니다. 정치적 이슈가 있어서 조금 꺼려지기도 하지만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기에 잘 저울질해서 볼 필요가 있는 국가입니다. 저는 연금저축으로 일부 편입해둔 상태인데요. 앞으로 큰 성장을 해가는지 지켜보면서 주기적으로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